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인들에게 축구의 인기는 그들의 최애 스포츠인 농구에 버금가고 국기 대접을 받는 탁구보다 우위에 있을 정도로 높습니다. 14억 인구 중 축구 중계를 보는 사람만 10%, 약 1억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원래 중국은 중국인과 결혼하지 않는 한 외국인의 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귀화에 있어 매우 폐쇄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들은 예외를 적용해 브라질의 공격수들 엘케손, 굴라트, 알란, 알로이시오, 페르난지뉴, 알랑 등을 대거 귀화시켰습니다. 모두 2022 카타르 월드컵을 겨냥한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조차 이럴 거면 6명에다 5명을 더 귀화시켜서 세계 최초 귀화 선수로만 이루어진 팀을 꾸려보자. 이대로 월드컵에 가도 중국 대표팀이 아닌 브라질 2군으로 봐야 한다. 이게 영광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월드컵은 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대로 월드컵에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귀화까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자 중국 축구 팬들은 거의 패닉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웨이보에는 격분한 글들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대표팀은 실컷 먹고 들어누운 맘하고 이 꼴이다. 차라리 귀국하지 말아라. 국가 자원을 낭비하지 말라. 내가 죽기 전 중국이 월드컵에 진출하는 걸 볼 수 있을까? 새해 초부터 중국 대표팀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이라는 그들에게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지금 책임 소재를 가리느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화살이 귀화한 선수들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상대로 알란과 알로이시오 같은 귀화 선수들이 선발로 출장했지만 성과가 없이 끝나자 비난은 귀화 선수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중국 프로축구 일부 슈퍼리그의 평균 선수 연봉은 일본 J리그의 약 6배, 한국 K리그의 12배에 달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한때 축구 클럽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광저우 에버그란데를 주축으로 외국인 선수 영입에 엄청난 돈을 써왔는데요. 2016년에는 호날두와 메시에게 세계 최고 연봉액인 1346억 원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축구 리그의 연봉 수준이 높고 한번 유명한 선수가 되면 각종 후원까지 받으며 스타 취급을 받다 보니 중국 축구 선수들은 굳이 수준 높은 해외 리그에 도전하려는 선수가 적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외에서 치열한 경쟁을 겪지 않는 중국 선수들은 결국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 축구협회는 일부 리그 팀이 지급하는 자국 선수의 연봉 상한선을 50%가량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낀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봉이 높은데도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준 중국 대표팀에 대해 중국 매체 소후닷컴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전술과 투지가 부족했고 귀화 선수들과 국내 선수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다. 중국은 지금 수준이 떨어지는 선수조차 연봉과 이적료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어린 선수들은 실력이 뛰어나도 프로팀에서 활약하는 것이 어렵다. 중국 대표팀의 평균 연령은 29세로 최종 예선에 출전한 팀 중 가장 높다. 피할 수 없는 패배였다. 결국 중국은 축구를 위해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정작 돈 때문에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물론 전략 없는 과도한 투자 역시 실패의 한 가지 이유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 타임지는 중국 축구가 여전히 바닥을 헤매는 건 그야말로 현대 스포츠의 미스터리라고 비꼬았습니다. 중국 축구가 이렇게 처참한 성적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소림축구, 도박, 뇌물 이 세 가지 키워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중국은 축구를 초중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는가 하면 중국 전역에 2만여 개의 축구 학교를 세운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투자는 어딘가 억지스러웠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중국 소림사에서 쿵푸를 연마하는 청소년 40여 명이 매일 축구공으로 훈련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를 통해 메시 같은 축구 스타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축구의 소림 무술 정신을 더하면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림 메시는 망상에 불과했고 정책 담당자가 영화 소림 축구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유소년 축구가 뿌리내리기에는 뇌물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습니다. 중국에서 연봉 10억 선수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감독에게 뇌물을 주고 출전 기회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정작 실력 있는 유망주는 돈이 없어 퇴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자조 섞인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메시나 호날두가 될 만한 가난한 유망주들은 결국 공장으로 간다. 감독에게 뇌물을 줄 여력이 없는 선수들은 공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모 프로팀의 경우 구단주가 감독부터 선수까지 실력 없는 친인척이나 자신의 인맥들로 채워넣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도박과 승부 조작 역시 중국 축구를 퇴보하게 했습니다. 중국의 축구 복권 판매 규모는 19조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축구 도박까지 성행하면서 중국에서는 축구보다 축구 도박이 더 인기라는 말이 나오고 프로리그에 승부 조작까지 연결됐습니다. 승부 조작 스캔들도 자주 일어나는데 난융 전 축구협회 부회장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강등 대상 팀을 잔류시켜주는 등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 10년간 총 2억 원의 뒷돈을 챙기다 체포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의 미스테리, 그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인들이 자국의 축구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태도, 문제의식 결여에서 찾아야 합니다. 2014년 영국과 중국에서 축구 종주국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논란을 촉발시킨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한 역사 박물관이 축구는 축국이라는 형태로 고대 중국에서 최초로 시작됐고 이것이 이집트를 거쳐서 로마, 프랑스로 퍼져나가 영국까지 다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지도를 전시하면서 영국민들로부터 격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중국이 축구 족보 논쟁에서 말발을 세우려면 월드컵부터 출전하고 볼 일이라는 조롱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중국은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문제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중국은 한국에도 도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손흥민이 중국계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손흥민이 뛰어난 활약을 보이자 갑자기 중국 언론들은 손흥민이 손중산, 손권의 후예로 가계도를 따라가면 그 뿌리가 중국에 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무조건 중국이 원조이고 뛰어난 선수가 있으면 무조건 중국계라는 낭설을 퍼뜨리는 태도는 주변국의 반감만 살 뿐 자국 축구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제작한 나이키 광고를 보면 축구에 대한 중국인들의 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광고의 주된 내용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중국 축구 스타에 열광하고 영국 축구팀의 상대가 중국으로 결정되자 영국인들이 보나마나 졌다며 고개를 떨구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중국 내에서 방영할 광고라도 이런 황당한 광고를 제작할 정도로 현실 감각이 없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이 광고는 중국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조별예선 탈락이 결정된 날 다시 한번 조명되며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공산당 일당 독재인 중국에서 축구는 너무나 맞지 않는 스포츠인지 모릅니다. 축구는 브라질 등 자율적인 축구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라에서 발전하는데 중국에서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더구나 축구는 11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조직력이 중요한데 현대 중국은 36년간 추진한 한자녀 정책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형제라는 개념 자체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모두 외동이며 극단적으로 개인적인 이 나라에서 축구를 잘하길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월드컵 조별예선이라도 통과하고 싶다면 손흥민이 중국인이네, 축구의 종주국은 중국이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할 시간에 자신들의 문제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